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50대 후반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틀 만에 재개된 가운데 지금까지 대상자의 70% 이상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600명 더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555명, 이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457명입니다. 비수도권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은 최근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대구에서는 헬스장 한 곳에서만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10개 시도의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가 최대 8명으로 제한되고 결혼식 등 행사와 집회에도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악구의 한 사우나에서 확진자 14명이 새로 나왔는데 탈의실 등 공용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50대 후반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틀 만에 재개됐습니다. 초반 1시간여 동안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빈 화면이 뜨는 등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약 대상자를 일자별로 최대한 분산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총 253만 2천여 명이 예약해 전체 대상자의 71.3%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번 예약은 오는 24일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들은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린 뒤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적 모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 변경을 요구하며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오가는 이들이 드문 시간이지만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서행합니다.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입니다. 지금 매출이 정확히 코로나 전보다 반이 떨어졌다가요. 요번에 엊그저께 지금 이거 사실 발표하고 나서는요. 거기서 더 반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거의 월세 못 낼 상황이죠. 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각자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방역 수칙을 변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손실을 보상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자영업자만의 코로나라는 방역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를 신고 없이 진행한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1인 시위 외에는 행사나 집회가 금지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미신고 불법 집회이고 감염법 위반법상 모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집단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해도 그 미신고 집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동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해 도심의 수십 곳에 검문소를 설치했고 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 아니, 제대로 아니에요.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집회 시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요청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그 요청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며 완화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통위는 앞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혀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정권 교체 중심은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결심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년 전 대선 행보 경험이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를 만난 뒤 곧바로 입당했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와 공존을 자신이 펼쳐갈 정치의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오늘 입당은 감사원장 사퇴 단 17일 만의 일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 더 빨리 만나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최 전 원장이 결과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사전에 야당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야권의 경쟁 구도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밖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최 전 원장의 입당 소식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4년 전 반 전 총장이 대선 행보 중 사퇴했던 경험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윤 전 총장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격리자도 80여 명에 이르는데요. 감염에 취약한 함정의 구조 때문에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함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일 부대에서 감기 환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코로나 검사는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난 10일 부대원 중 다수가 감기 증세가 있어 40여 명에 대해 신속 항체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고 엑스레이상에서도 폐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명을 골라 13일 인접국가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오늘 모두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함정이 지난달 말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현지 항구에 정박한 적이 있어 군은 코로나가 외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대는 확진자를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를 코호트 격리했는데 전체 격리 인원은 80여 명에 이릅니다. 현지 외교 공간 협조 아래 전체 승조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함정은 환풍기가 있어도 내부 곳곳까지 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공조기를 통해 비말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감염에 취약합니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에서도 당시 84명 승조원 가운데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병자 백신 접종은 지난 3월에 시작됐는데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 34지는 2월 초 출항해 백신 미접종 상태입니다. 군은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인력과 의료 물품을 현지로 보내고 현지 치료 여건이 안 좋으면 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496명으로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안산 단원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소규모 연쇄 감염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가 4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5명을 제외한 491명이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하루 확진자 496명은 코로나19 유행 후 경기도에서 집계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입니다. 하루 만에 경기도 최다 기록을 다시 바꾼 겁니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직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5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틀 사이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22명이 됐고 하남시의 한 보호구 제조업체에서도 2명이 늘어 누적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국제학교에서 2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증가했고 인천 부평구 야간보호센터와 부천시 색소폰 동호회 관련 사례에서는 3명이 늘어 누적 37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연쇄 감염은 286명, 57.7%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82명, 36.7%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63명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2.7%로 하루 전에 81.6%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669병상을 갖춘 경기대 기숙사 한 곳을 더 확보하면서 가동률은 43.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대전에서도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산발적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3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은 천안 지역 유흥업소와 관련해 확진자가 잇따르자 450여 곳의 업소들이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밤사이 확진자 38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 11명은 아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12명은 앞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중 2명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필라테스와 관련해 또 5명은 대전 체육중고등학교와 관련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보다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종과 충남에서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의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3단계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대전시는 어제부터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했고 식당 등의 운영 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세종시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했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했습니다. 그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충남도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로 허용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의 경우 유흥업소와 관련해 오늘 9명이 추가돼 누적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천안 지역 유흥 단란주점 450여 곳이 오는 18일까지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구에서는 주점에 이어 헬스장발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성구의 헬스장에서 오늘까지 53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입니다. 어제 52명에 이어 이틀째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수성구의 헬스장에서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헬스장에서는 지난 11일 회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53명입니다. 운동 지도 과정에서 헬스장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헬스장 집단 감염이 수성구의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수성구 10곳을 포함해 전체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헬스장이나 주점 등 확진자들이 활동력은 크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0대에서 40대가 대부분이어서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인 헬스장이라든지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될 때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 연쇄 감염은 경북으로도 계속 확산 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4명이 대구 체육시설 등과 관련한 확진자들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주점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점검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일상 속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진단과 격리가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선별진료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어젯밤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10시간이나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일부 주민이 안에 갇히는 등 열대야 속 찜통더위에 480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480가구가 사는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젯밤 10시 40분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열대야 속에 뜬 눈으로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덥지. 얼마나 더워. 바람도 안 불고. 죽을 뻔했지. 그래서 밤새 잠 못 자시 4시까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멈추면서 주민 7명이 30분이나 안에 갇혔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운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히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번 정전은 한전 측의 임시 조치로 사고 10시간 만인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풀렸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낡은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서?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이 하는 거죠. 이런 정전 사고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어컨과 인덕션 등의 가전제품이 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 낡은 변압기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정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전에 설계한 전기 용량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용량하고 틀리기 때문에 따라서 오래전에 변압기를 설치한 곳은 지금이라도 설계 용량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세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에 올라타는 한 남성. 버스 운전석 뒤에 앉더니 몇 분 뒤 마스크를 벗습니다. 1번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갑자기 욕설과 막말을 쏟아냅니다. 너 이름 뭐요? 야 신고할 거야. 너 뭐라 했어? 야 돈내라 못하시기 마음 갖고 와. 내 돈 주고 다 주는데 네가 뭔 소리 네가 내려갔는데 어? 공포를 느낀 버스 기사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 마스크 좀 냈다고 그날 집에 가서 경찰 신고해가지고 지내시킨 사람이 어딨어요? 잠깐만요.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씨 나 신고할 거 알았어요.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버스 기사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좀 위압감을 느꼈지만 손님분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합니까? 혹여 임산부라도 있었으면 그게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해 익산과 완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승차 거부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받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이 시민들의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이어질 것을 좀 염려하기 위해서 더 높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안전신문고에는 대중교통을 포함해 2만 9천여 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지방 공무원 합격자 발표에 오류가 있어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잘못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해 기존 합격자 20명은 불합격시키고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응시자의 답안을 OCR 카드 리더기를 통해 데이터화한 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전산 처리를 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간부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숨진 날짜인 지난해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 침해를 했다고 결정을 했지만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메달 받친 양궁에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은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합니다. 이번 양궁 경기는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한 경기장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준희 기자가 양궁 경기가 열릴 유메노시마 경기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메노시마 양궁장입니다. 오는 24일 올림픽 첫 선을 보이는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대표팀의 금빛 활시위가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우에 이어 또다시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한국 양궁. 중요한 변수는 바닷가에 자리 잡은 경기장입니다. 유메노시마 양궁장은 이처럼 도쿄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바닷바람과 높은 습도를 이겨내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비해 대표팀은 경기 날짜에 맞춰 1년 전 미리 양궁장을 찾아 당일 시간대별 바람과 햇볕의 방향까지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환경을 갖춘 전남 신안군 자은도를 찾아 태풍 적응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또 관역 방향만 빼고 세면으로 설치된 관중석이 바람 방향에 영향을 줄 것까지 고려해 국내에서도 관중석을 설치해 훈련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수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매치가 가장 선수들한테는 일단 실전 경험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결전지 도쿄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 양궁 중계에서는 선수들의 심박수를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는 재미와 긴장감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남아공의 폭동 사태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대를 투입했지만 폭동 사태 진원지 더반 지역은 여전히 무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류 기능까지 마비돼 주민들은 식료품난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남아공 최대의 항구 도시인 더반 지역은 엿새째 이어진 소요 사태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상당수 물류 창고가 털렸고 심지어 수출입 컨테이너 야적장에까지 폭도들이 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탈이 벌어진 상점은 처참한 흔적만 남긴 채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What have we done? Do you think I'm going to sleep tonight when I see this? 정부가 파견한 군대는 주로 관공서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어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강한 도시 대부분은 여전히 무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반에 있는 남아공 최대 정유회사도 생산을 일시 중단해 연료도 바닥났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몇몇 상점에는 4-5시간을 기다려야 물건 몇 개를 살 수 있는 상황. 물류 기능까지 마비돼 식료품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 한인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아이들 분유부터 해서 약이나 어떤 이런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 그런 연장자들 그런 분들 사실 약도 못 구하고. 이런 상황은 더반을 포함한 동부 콰줄루 나탈주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시내는 그나마 치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소요 사태는 인근 하우탱주와 소웨토 지역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번 소요 사태로 지금까지 72명이 숨졌고 폭동과 약탈 가담자 1,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3,28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올해 신고점을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41포인트 상승한 3,286.22에 코스닥은 9.33포인트 오른 1,054.3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이노텍이 전장 부품 사업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고 효성 첨단 소재가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대규모의 수주 소식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한샘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15% 넘게 급락했고 LG화학이 2분기 실적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내린 1,141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 곳곳엔 벼락을 동반한 세찬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충북 충주에는 시간당 30mm가량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주로 서쪽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4.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오늘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도심과 해안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 33도, 춘천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